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정책 자금의 진아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셨죠?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정말 추웠지만 준비를 잘해서 따뜻하게 보냈는데요. 네, 앙고라 목티에 긴 롱부츠에다가요. 네, 안 보이세요? 네, 네, 롱부츠에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었죠? 네, 아낌없이 주는 정책 자금의 진아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음, 저는 오늘 캐시미어 목티에 긴 롱 부츠 신발을 신어서요. 바람을 잘 막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춥지가 많이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할 부분이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에 대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기업에서 정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네, 반드시 가져가야 될 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제 방송이 좀 부족하다, 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힘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기술개발협회에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시거든요. 거기에 무료로 해주는 뭐 연구소 설치라든지 도와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업 공고를 잘 보시면 도움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훑어보기다.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나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챙기셨다가 나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한국기술개발협회라든지 정실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잘 챙겨가시면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겨울에 저희가 겨울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따뜻한 옷을 입는 방법도 하나인 것처럼 협회가 한국기술개발협회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전 여기서 참 많이 물론 교육도 받고요. 뭐 시험도 여기서 R&D 지도사라는 자격증도 땄으니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참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협회이고 정실 및 카페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에 기회가 돼도 종종 한번 제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고 정말 실무를 하실 때는 이렇게 본인이 좀 힘드시면 함께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목차를 보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목차이고요.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A부터 Z까지 그리고 벤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두 가지씩 좀 끊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업 투자, 벤처 캐피탈 협회를 통해서 벤처를 받는 방법과 기술 평가 보증서를 받아서 받는 방법과 중진고, 안 보이세요? 네, 죄송해요. 네, 이제 보이시죠? 네, 네, 네. 멀티창, 네, 1번 보이시지 않으세요? 네.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창업 투자를 받는 방법과 기술평가 보증, 기술평가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벤처를 받는 방법, 중진공 대출을 통해서 벤처 받는 방법, 기업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벤처 받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노비즈, 인증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립 후 신고예요. 먼저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어디서 지금 이거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저희 기업에서 그럼 먼저 이제 이렇게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신고하기 전에 했을 경우에 연구원 외에 반드시 다른 부서에 한 명의 직원이 적어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려요. 상시종업원이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대표님 한 분 계시고 연구 인원이 3명이고 그리고 이제 제조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다라면 이런 기업은 당연히 그 기업 부설 연구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대표님 한 분 계시고 연구 인원이 3명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다른 타 부서의 인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연구소 설립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럼 연구 인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연구 인력이냐고 봤을 때 그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전공자면 다 되는 거고요. 산업기사라든지 기사 등을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도 자격 조건이 돼요. 그리고 지식 서비스 분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식 서비스 분야라고 정부에서 일컬어졌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공자라도 가능하고 다만 4년제 대학을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그 관련 분야에 전공을 하지 않았다라면 1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식 서비스 분야라는 것은 그 이제 전담 부서라는 것도 있고 연구소는 그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치 못했을 경우에 전담 부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식 서비스 분야는 연구소만 가능하다는 것과 지식 전담 부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꼭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 준비했는데 신고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안 된다라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도대체 지식 서비스 분야라는 도대체 어떤 거냐?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고 지식 서비스 분야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냐고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업종이 나와 있어요. 위생 서비스업이고 소매, 출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도 그 지식 서비스 분야예요. 그리고 뭐 요즘 영화 및 기록물 제작이라든지 부가통신 정보 서비스,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경영 컨설팅 업도 네. 그 부분이고요. 조금 이따가 BJ 코테라님 말씀드릴게요. 네.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 및 보건도 있고요. 창작 및 예술에 관련된 서비스도 이게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로 들어가는 거고 문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 기반 서비스라는 거고 이건 연구소만 가능하고 전담 부서는 안 돼요. 조금 이따가 연구소와 전담 부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라는 거. 우리 기업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저희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웹 개발하는 업체요라고 하게 되면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일 확률이 많으니까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 네,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설립하고 후 신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코이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구소 전담 부서라는 부분에 그 위에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게 되면 신고 절차가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고 코이타, 코이타 치시면 여기서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신급 설립 방법에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냐면 일단은 먼저 설립을 해두고요. 기업이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등록 신청을 하시면 접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심사를 통해서 이거 좀 보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안 된다 된다라는 부분 보완할 부분이 오게 되면 보완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첨부하시면 별 문제 없으면 인증서가 발급되어서요. 이제 이제 온라인으로 출력하시면 연구소 인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인정서가 나오는 거죠. 네, 정확히 나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R&D 지원 제도가 도대체 그럼 이거 연구소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이득이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조세 지원도 있고 관세 지원도 있고 뭐 자금 지원도 있고 인력 지원도 있고 다 많은데요. 그 정부 출연금이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안 갚아도 되고 이자도 안 내도 되는 정부 출연금 같은 경우에 이걸 보통 출연금이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데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상환 1억을 받았다. 돈을 1억을 보통 대출을 받았으면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갚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들을 난 연구개발로 쓰겠어요. 이 제품 만들 때 쓰겠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 안 갚아도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도세에 대한 지원 혜택도 있어요.
네, 이 조세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있냐고 가만히 보면 연구 인력, 이걸 연구하겠다는 인력들이 있고 이 인력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억이 있다라고 1억을 연구원들에 대한 그 급여를 1년간 총 1억을 줬다. 뭐 한 분은 5천만 원이 급여이시고 한 분은 2,500만 원, 또 한 분은 2,500만 원, 총 3명이 연구원으로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1억의 25%, 2,5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을 운영하시면 법인세라는 게 내시게 되는데요. 법인세가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전혀 안 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도 엄청나요. 웬만한 기업들은 웬만하게 기업이 엄청나게 이익이 남지 않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거 되게 좋은 혜택이에요. 뭐 정부에서 자금 지원도 해주시고요. 조세 지원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큰 혜택이 있으니까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도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했거나 여러 가지 뭐 기계 같은 것들을 샀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 80%를 그 관세 우리가 수입했을 때 그 세금이 100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800만 원을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부분, 관세에 대해서 안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인력 지원 혜택들도 많고 여러 가지도 많은데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조세 지원 부분과 그리고 자금 지원 부분에 관해서 연구소를 있는 기업들에서는 이런 많은 혜택들을 정부에서 주니까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연구소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조세 지원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 원래 우리는 세금을 우리 기업은 1,000만 원만 내도 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세액 공제는 세금에 대해서 공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2,500만 원인데 원래 우린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1,500만 원 못 받았을 때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보통 기업 그 창업 5년 이내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월 공제돼요. 내년에 만약에 당신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2월 돼서 다시 또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세금을 그러니까 내년에 또 10년 동안은 계속 2월에서 그 금액이 넘지 않으면 다시 또 이렇게 세금을 꼭 또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되게 없어지지 않아요. 남는 1,500만 원이 내년에 또 산도가 또 생기는 거죠. 내년에 똑같이 2,5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고 작년에 덜 받았던 1,500만 원이 남은 거 있으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이익이나 개인 사업자가 4천만 원의 이익이 넘지 않는다라면 그 세금을 전혀 안 내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기업에 주는 혜택들이 엄청난 거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장 제가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신규 설립 절차는 코이타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연구소 등록하는 방법과 전담부서 등록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연구 인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좀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이라든지, 3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담 요원이 2명이면 돼요. 연구소 인력이 2명이면 되는 거고요. 2명이 안 되고 전담 요원이 1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구소가 안 되고 전담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년이 지난, 기업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다라면 연구 인력이 3명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그 인원수에 맞추지 못한다면 전담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요 인원수 잘 체크하셨다가 그 전담 부서를 할지 연구소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식 서비스 분야는 전담 부서가 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이런 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드시 연구소로 네, 연구소 인정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이건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조금 더 부분 제가 요거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자가 뭐냐면 우리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대보험에 가입 안 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연구 인원으로도 안 될 거고, 제가 연구 인원만 있으면 안 된다. 대표랑 연구 인원만 있으면 안 되고, 다른 타 부서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사대보험에 가입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분은 당연히 연구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아니, 이렇게 직원이 원해서 사대보험 가입 안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일반 대학원에서 주간, 공부를 하는 사람도 연구 인력으로 안 돼요. 야간은 돼요. 이런 부분 좀 챙기셔서, 우리 기업은, 이게 되나 안 되나? 좀,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뭐 안 되면 좀 속상하시잖아요. 좀 이런 부분 안 되는 사람은 인적 요건이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좀 잘 챙겨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넘어가면, 네. 연구 보전과 연구 관리 직원이 있는데요. 이건 오늘 시간상 이것도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적 요건과 연구소는 물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그 물적 요건은 딴 게 아니라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전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방이 막혀 있는 문이 있는 거야 되는 거고, 우리 기업은 뭐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또 소기업이고 지식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 지식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굳이 방을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파티션 같은 거, 공간을 그냥 나눌 수 있는 것만 치시게 되면, 그것만 대신에 3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 독립되지 않은 연구 공간도 있어도 출입문만 없고 벽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 요런 공간이 정확하게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만드셔서 그 물적 요건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 뒤에 사진으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까 사업장 가입 명부 같은 거 나중에 첨부 파일 같은 거 내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 좀 잘 챙기셔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요런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업 부설 연구소면 요런 명판 같은 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연구소면 연구소 명판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렇게 사진이 잘 찍혀져 있어야 돼요. 요것도 사진을 찍어서 그 코이타에 신고하실 때 근거 사진 첨부 파일에서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네. 네,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도면 같은 것도 첨부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도면 그리셔가지고요. 잘 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얼만큼이라는 거 명확하게 표시하셔야 돼요. 30m, 뭐,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라는 거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구소 조직도 같은 것들 첨부하라고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에.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기업은 소기업이에요 라고 인증할 수 있는 서류 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회사 전체 도면도 함께 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회사 조직도도 함께 내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첨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연구소에 관계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벌써 19분이나 흘렀어요. 네. 네. 이게 연구소 부분이라서, 네. 잘 챙기셔서 선 설립 후 신고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